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이에요. 식신격이라고 해서요, 론식신이죠. 식신이 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식신의 상신은 뭘까요? 설, 아예요, 나, 일주 자체예요. 그러면 이 일주가 강하면서 식신도 강하면 좋은 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요. 식신이 생하는 것은 재성인데요. 재성이 곧 구신이 돼요. 구신이란 곧 이 식신을 파고 들어오는 것, 깨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식신을 깨는 게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인성을 재성이 막아줘서 식신이 깨지지 않게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상신과 구신론을 하는 것보다는, 자, 일단 일주가 강하고 식신도 강하면 좋다라는 거죠. 양수 하나는 더 요구하고 싶은 것, 재성이 있는 걸 더 좋아한다. 인성은 안 좋다 라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인성은 언급을 안 합니다, 여기서는요. 자, 식신은 본래 속하기를 설계하는 기운이에요. 주어가 주어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설계하는가 라는 거예요. 목적어는 뭐예요? 일주를, 나 자신, 거기에서 설기가, 여기다 일주의 설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있죠. 일주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목적어가 빠졌어요. 누구의 무엇을, 그러니까 을자가 들어가죠.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 기능은 또 하는 짓거리는 뭐냐? 재성을, 정제든 편제든 일단 정제를 생하는 기능이 있죠. 이게 생했다 라고 하면 그게 구신이다. 소위 희지, 그래서 반가워한다 때문에 식신생재가 되는 경우, 이땐 일주가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일주가 감당을 못해요. 식신에다 설하는데 또 식신의 기운을 또 설하는 재성까지 있으면요, 이 일주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격이야. 그럼 결국은 아름다운 격이 되는데, 인성이 일주가 반드시 육은, 적어도 육은은 해야 된다. 그래야 감당을 할 수 있다. 재성은 필요한 건 육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일주의 기운도 강해야 돼요. 불필, 전편, 접출, 계속 뭐 같이 전편이 혼잡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신강하고 시강하고 재성이 투출했다면 대기직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의는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으냐? 양승상의 사주가요, 이게 식신격이죠. 계수가 있고요, 묘월에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일주가 이렇게 튼튼합니다. 이렇게 튼튼하고요. 또 이 식신이요, 생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다 묘미 합을 해서 또 식신도 유근하죠. 튼튼하죠. 그래서 해묘, 이렇게 해서 해묘미, 이건 목국을 이룬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 목의 성질이 강할 때 있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게 있으니까 좋다. 그러나 일주도 강하고 식신생재하니까, 수체니까 토화용조인데요, 토는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이 미토, 묘미합을 해서 쓸 수 없으니까 화목용조로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명조 본문 마지막 부분이 신강하면서 시광하면서 재성이 투출하면 대기직격이라고 되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요, 이거 다뤄보니까 수호행이 5.3이에요. 목도 강해요. 수목 5.2네요. 그러면 결국은 식신생재가 아주 단단하죠. 그런데다가 수호행이 단단하니까 목도 강하고요. 왜? 월지를 타고났으니까요. 더군다나 묘월이니까 묘미합을 하고 해묘 목국을 하고 해서요, 식신도 강하고 일주도 강하고 합니다. 그래, 어떻게 됐든 수호행이 중조예요. 수체 토화에서요, 토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0.0이 돼요. 그래서 불영하고요, 화목으로 다 용의신을 잡으면 된다. 즉, 식신생재격으로 확실히 혹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누구의 사주라고요? 양승상의 사주네요.
을이 아니라 양이죠. 예. 양시랑도 있고요. 예. 자, 지지에서요, 이 해장원은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정화, 이거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임수, 정임합을 해서요, 목화되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임목이 같이 들어오니까 임수가 정임합을 해서 이게 어려서부터 좋아요. 신축은 그냥 지나갑니다. 저 용신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묘목을요. 그러나 여기 정유, 그러니까 둘넷 여섯 6대운이 되면요.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주죠, 사주가요. 그래서 환갑을 이때 한 거예요. 옛날에 환갑전에 돌아간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죠. 그러나 요즘은 환갑잔치는요, 애들 생일잔치라고 하질 않죠. 팔순이나 대에 하게 됩니다. 잔치는요. 다음 사주를 봅시다. 사각로의 사주예요. 사각로의 사주인데요. 사각로명이 그렇다라고 해서도요, 무토일주가 신월에 태어나서요, 이렇게, 식신격은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 사주는요, 신자진 수국을 해서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재성이 더 강합니다, 사실은요. 격으로서는 이게 지금 정말 식신격이지만요, 자진 수국을 해서요, 이게 수체가 강합니다. 수가 강해서요, 수체 통화용조죠. 그러면 결국은 대운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화운이 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음년생이죠? 신월에 태어났죠? 그럼 왔다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니까 목화로 가면 이 사주는 좋은 사주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를 쓴다, 토화용조라고만 해놨어요. 그러면 수가 강하니까 목도 어떻게 된다? 플러스 안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도 참 대운이, 그러니까 틀은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식신생재라고 해서요, 여기서 식신생재가 돼서 이걸 쓰냐? 못 쓴다. 이름만 그렇다. 그러면 대운을 봐야 이 사주가 좋으냐 나쁘냐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명조는 경명으로는 식신생재격이 맞아요. 프로그램은 이제 수가 5.6이에요. 그리고 금도 강하고요. 수가 강하고 금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수체 토화양조에서 연주에 기미토가 있어서 쓴다는 거예요. 화대운을 기다리고요. 수호행이 종주행이 되므로 모고행도 플러스 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신유술 했는데 신에서 거꾸로 들어오니까 어디로 가요? 남방에서 동방으로 가니까 이 사주는 운이 살린 명조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양강로요? 강로라면 아마 이게 그래도 옛날에 뭐 동네에 양강로 모르겠습니다. 벼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은 좀 특이하죠. 그래도 양강로, 양시랑 그 양시가 같이 또 나오나요? 양승사, 양강로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사강로요. 어쩌지. 사시네요. 여기 있네요. 진로 이랜드네. 대운 참 좋습니다. 지금 진대운에 있어서요, 고전하겠네요. 지금은. 무토가 있어서 좀 잡아주고요. 진토는 안 좋습니다. 습토라. 자, 그리고 오늘은 사례명조 가뿐하게 긴 말 없이 4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참 심해첨 선생도 이런 걸 얘기를 하시네요. 성질에 대해서. 장식, 식신이 지장간에 있고요. 로상, 상관이 투출되어 있어요. 이런 땐 주인의 성질이 어떠냐? 강강하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뜻이에요. 고집이 세다. 일단 마치 심노분의 사주예요. 이 사주가요. 이거 식신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상관이 투출했죠. 이 사주는요, 목체 금토용주의 불용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채이면서 지지에 전부 해묘 목국을 이루고 전부 했죠. 목이 있고요. 이런 삼상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체니까 어떻게 쓴다?
목이 찬데 절대 금토가 없으니까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수, 목, 화까지 쓴다. 그런데 이 사주는요. 묘월에 태어났어요. 결국은 음년생이죠. 그럼 수원까지 간다. 그럼 잠깐 좀 금운은요. 들어와서 지지로 들어오면요. 이 사주는 큰일이 납니다. 이렇게 간간한 목 기운을 가진 성질이 더럽다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요. 그래서 신노분의 명인데 정편이 편정이 적출했다. 거듭해서 나와 갖고서는 부기가 불고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질만 들어올 뿐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벼슬 이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신노분의 사주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 제가 뭐라고 설명했겠죠. 식신생격격은 맞는데 프로그램에서는 목체예요. 목이 10이에요. 그래서 목오행이 초가종조역이 돼서요.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토는 못 씁니다. 그래서 수목화 오행 중에서 삼상격은 됩니다. 정화까지 쓸 수 있는데 대운이 역대운으로 흐르는 바람에 수대운밖에는 받아보질 못할 것 같네요. 천간은 어떨지 모르겠죠. 신노분의 사주입니다. 지지로는 계속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신요 이 운을 큰일 나죠. 만나면요. 천간으로 들어오는 무기 경신은요 다 괜찮아요. 뭐 관계 없습니다. 무토 기토는 들어와도 경신이 들어오면 정화가 져서 힘을 못 쓰겠는데요. 좀 경신금은 좀 그렇고요. 무토 기토는 다 괜찮아요.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공지현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묘월에 또 간목이 나왔어요. 목재 금토형제에서 또 불용해요. 이게 결국은요, 이렇게 한쪽으로 편과하면요, 사람이 좀 성질이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식신생재는 맞아요. 식신생재는 재성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또 있고요. 정화도 있고요. 그런데 무게중심 오행체육론으로 보면요, 목오행이 또 5.7, 화 2.7, 토 해서 목체 금토용조이나 특수격이 됐어요. 이건 진짜 특수격이에요. 식상 용비격이라고 해서요. 식상이 많으면요. 일단 식상이 강해서 목이 뭐죠? 목체인데 개수일주잖아요. 그러면 식신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 식신이 강하면 왜 용비격을 쓰냐면요. 자 식신이 강하다. 라고 하면 뭐부터 찾냐? 일단 목이 강하니까요. 금을 찾아요. 자, 금을 찾으면요. 금토용조라고 하죠. 우리가요. 용조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이 금이 없어요. 이 사주에서요. 그러면 이걸 제껴놓고 나무는 토를 써야 되는데 이 토, 축진토가요. 그렇게 썩 용신으로 쓸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못 쓴다는 거예요. 저 축진토는요. 그럼 못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를 찾아서 못 쓰면 그 다음에 화를 찾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특수격이 돼서 이건 뭐를 쓰느냐? 금을 찾아서 없으면 곧바로 비겁을 찾아라. 식신 용비격은 이렇습니다. 관을 찾지 않아요. 관을 찾지 않고 이건 인수를 찾아서 금을 찾는다는 것은 곧 인수거든요. 인수를 찾아서 없으면 관성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비겁으로 넘어와라. 비겁으로 넘어와라. 그래서 식신이 강해서 인성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 비겁을 용신으로 찾아라. 관성까지 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요. 정단 선생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식신 용비격이라고 해서요. 비겁을 찾아라. 관 찾지 말아라. 이렇게 식신이 강해서 식신이 강하니까 어떻게든지 인성으로서 일주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또 관을 만약 이게 들어오면 관이 들어오게 되면요 난리가 나죠. 왜? 식신이 강하니까 관 들어와 봤자 소용없는 거죠. 특수격이에요. 그래서 식신용비격인데 이 사주는요 식상성인 목오행이 강해서 이를 극하는 금오행을 찾으니 부재불용하죠. 차오행의 토오행은 일간이 약하여 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과 같은 오행인 비겁을 용신을 쓰고 대운에서 인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건 특수격이 됐어요. 그럼 결국은
금수운으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그러면 공지연의 사주가요. 간목일주잖아요. 묘월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요. 그러나 목이 강하니까요. 화대운은 그래도 지지로 들어오는 화대운은 그럭저럭 받을 거예요. 네, 한번 볼게요. 천간으로 화대운은 부담스럽죠. 네. 병정화가 있어서요. 지지로 들어오는 건 받을만 하겠는데요. 습토가 있어서요. 네. 이 4호 지금 여기를 거쳐 가야 되는데, 그래도 관계는 없다. 저 축신토가 있어서요. 4화 5화가 있으면요. 충분히 이 불기운을 빨아들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미대운만큼은 좀 안 좋네요. 왜? 충의충도 하지만요. 묘미합을 해서요. 불기운을 좀 더 강하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정질이 더러운 이유는 이럴 때 좀 짜증을 낼 것이다. 라고 하고, 가장 좋은 대운은요. 신유, 계유, 임신, 계유 대운이 딱 좋습니다. 제일 좋네요. 네. 불을 꺼주니까요. 그리고 천간으로는 불을 끄고요. 지지로는 물을 공급하는 거죠. 축진토가 저게 용신이 되니까요. 습토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상용비격은 특수격입니다. 성질이 더럽다는 것은 식신에서 상관이 투출해서 여튼 심해첨 선생은요. 흉격, 특히 칠살격과 상관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셔요. 아주 싫어하셔요. 상관은 아주 약간 다듬어 써야 되고요. 그러나 거기서 재주 많은 사람은 나온다고 하셔요. 또 칠살격은요. 거기서 왕후장사가 장상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장수도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건 다듬어서 쓰라는 거예요. 다듬어서. 재해서 쓰라. 화해서 쓰라. 한번 제가 한의원에 좀 옛날에 근무했었는데 그걸 법제라고 합니다. 법제. 약은 독한 약은요. 한번 생강물에 담가서 볶아주든지 꿀에 넣어서 볶아주든지 뭐든지 다 법제를 하면 그 독성이 사라져요. 그럼 양약이 되는 거예요. 반하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그냥 먹으면 독이에요.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반하 같은 건 꼭 다 썰어 갖고 생강물에다 한번 담궜다가 말리는 거예요. 또 더 힘을 빼려면 생강물에 담궜다가 말려서 볶아서 쓰는 거예요. 그럼 더 독기운이 빠져요. 그걸 법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강한 약도 다듬어서 쓰면 독약도 재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도 옛날엔 사약으로 쓰죠. 그냥 마시면 죽죠. 근데 부자도 법제만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 법제만 하면 다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번에는요, 하목. 이거는 뭐죠? 여름에 태어난 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금수상관, 하목상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목식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